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의 경제는 해외 식민지 및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해서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 전쟁의 반발로 인한 대규모 특수를 통해 전쟁 물자 보급으로 외환 보유액을 높여 해외로부터 자본재와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고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산업 합리화를 진행하면서 패전 이전의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고 본격적인 고도성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55년 이후부터 1973년까지 19년 동안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로 전후 부흥기와 고도성장기가 현대 일본 경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만약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일본은 없었을 겁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시점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였지만 일본은 한국의 7배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국이 31,000달러, 일본이 39,000달러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외화를 벌기 위해 소변을 모아 외화를 벌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변에서 유로카이네스라는 효소를 추출해 만든 유로키나제는 혈전 용해제로 수출됐습니다. 당시 유로키나제 1kg은 2,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수출할 물품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 한국으로선 한 방울의 소변도 아쉬웠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만 여전히 무역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누적액은 6,04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1965년 이후 대일 무역에서 한국이 흑자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8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294만 명에 2.5배가 넘습니다.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양국 관광객 수가 역전이 되어보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불명동 영향과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8월 일본 경제는 대폭락하였습니다. 일본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을 0.1% 낮은 0.3%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내수 부진이 덮치면 일본 경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지난 7월 서비스 수지가 2조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운수, 통신 등 서비스 거래를 통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입니다. 적자폭 확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국 내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 역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745억엔 적자를 냈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 줄었는데 중국 경기 부진과 한국의 불매운동이 직격탄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은 흑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의 혁신 국가입니다. 수년 내에 일본 핵심 소재들을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 안 사고 일본 여행 가지 않는다면 무역 적자는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일본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이후 일본은행을 통해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가장 큰 목표는 엔저를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14년 10월에 모두 종료했지만 여전히 일본은행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밝힌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2018년 말에 밝힌 총 자산은 553조 6천엔 규모로 일본의 GDP보다 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미국, 유로존, 영국 같은 다른 기축통화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천조 원 이상을 시중에 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부양을 시도했지만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본은행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물가 상승률 2%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1%를 깜짝 회복했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 아래로 하락했으며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개정치도 속보치 0.4%보다 0.1%포인트 낮은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율 환산 성장률도 종전 1.8%에서 1.3%로 0.5%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 설비 투자가 가파르게 둔화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7월 발표 기준 8,319억 원 적자를 낸 무역 수지와 2조 5,672억 원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 수지가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 가속과 국민들의 소비재 불매 운동, 여행 자제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2020년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를 알 수 있는 일본 개인 소비 증가율은 최근 2달 연속 0.6%대를 기록하며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이는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선수요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사실상 4분기부터 물가 상승률, 개인 소비, 성장률 모두 급격히 둔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미 GDP 수준까지 진행한 일본은행은 추가 경기 부양에 제한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일본 국채 발행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봤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경고 우려 부분 그리고 세계 주요 기관과 신용평가사의 경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은행이 자산을 추가로 늘려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 본 것입니다. 이미 6천조 원을 쏟아붓고도 관련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추가홍 대사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형신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근현대 국가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제재해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가 없다며 한민족은 자존감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이런 식의 경제 보복은 효과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일본도 피해를 보게 돼 포기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드 사건에 대한 보복을 돌아보면 중국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앞뒤가 맞냐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 거지? 이쯤 되면 일본은 진지하게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은 사사건건 타협과 양보를 반복하며 일처리를 원만하게 해쳐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쪽에 있다는 한국의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 제재가 아닌 수출 관리였지만 이제는 진짜 경제 제재를 할 때가 왔다. 다른 나라 대사까지 수출 관리를 경제 제재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다. 일본의 강약 약강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네. 중국한테 끽소리도 못하고 만만해 보이는 한국한테는 한 소리하고 한심하긴. 한국은 중국과 같은 팀을 맺기로 작정했나? 일본과의 대화보다 중국의 힘을 빌리려는 태도는 비겁하다. 언제까지 가만히 둘 생각인 거지? 한국과는 하루라도 빨리 단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일 양국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시기 따윈 오지 못한다. 서로 마음 편하게 단교하고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최고. 이걸로 한국은 중국과 같은 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축하하고 잘 가라. 아마 일본이 마음먹고 경제, 금융 제재 한다면 한국은 국가 마비 상태까지 오겠지.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의 한 말이야 그냥 한국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 수준으로 한 말인 거지. 일본은 성숙하게 지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가면 그만.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 피해의식으로 저러는 거겠지. 중국은 한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 당근과 채찍을 떼임맞게 주는 것 뿐이야. 경제 제재가 아니다. 한국과 단지 거리를 두는 조치일 뿐이지.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고 싫은 상대와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거리를 두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한국이 일본이 생각하는 평범한 나라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그게 무리라면 당교하는 거고. 이젠 하다하다 중국한테까지 까이는 일본. 아직도 옛날 환상에 빠져 지내는 망상 노인들은 그만 은퇴해라. 중국의 저런 반응은 일본 정부가 너무 신중히 대응해서 그런 것이다. 성숙한 대응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화를 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조치는 일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나쁜 행동에 걸맞는 대응을 하는 것일 뿐. 경제 제재라고? 중국처럼 서류에 미비점이 보여도 그냥 넘어가는 어수룩한 국가가 아니다. 경제 제재를 했다면 금융 쪽부터 시작했겠지. 지금은 경제 제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이 억지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그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징용공 문제랑은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굳이 중국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한국한테 일본 경제가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게 그닥 없다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 중국이 말하는 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한테 하는 행태도 매우